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8쪽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발생,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발생.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수정란, 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정란은 뭐냐면 난자와 정자가 만난 것,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개체, 즉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교과서 첫째 줄, 감수분열 결과. 감수분열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감수분열은 언제 일어나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 감소해. 뭐가 감소하나? 숫자. 즉, 염색체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모세포, 염색체 수의 2분의 1. 생식세포에는 모세포 염색체 수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정자, 난자. 자, 모세포, 사람의 모세포, 사람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46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포에서 감수분열을 해서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딸세포는 감수분열하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에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46개의 반인 23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식세포가 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 정자의 핵에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난자의 핵에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결합을 하면 염색체 숫자는 23 더하기 23이니까 46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부르고, 이 수정란에는 이제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만 수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정 과정을 거치면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수정란이 된다. 수정 과정을 거치면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수정란이 된다.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설명해놨죠. 이렇게 23 더하기 23, 46개. 이후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수정란은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개체가 되는데, 수정란은 이제 체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에
조직도 만들어지고 기관도 만들어져서 즉 개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정란은 발생 초기에 빠르게 세포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는데 이와 같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한다. 난할.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난할의 특징이 중요해요. 난할의 특징. 여기 나옵니다. 특징. 중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티움 마을 난할의 특징이 뭐냐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를 난할이 일어나는 동안 세포의 크기는 자라지 않고 분열만 계속하므로 난할을 거듭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잠깐 멈췄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점심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플데이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 바른생활 부장께서 전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토티움 마을 한선영쌤에게 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난할이 일어나는 동안 세포의 크기는 자라지 않고 분열만 계속하므로 난할을 거듭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중요한 말이에요. 특징, 중요한 말. 왜 이러느냐면 수정란이 처음에 이제 수정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수정란은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제 핵이 서로 결합한 것,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은 이제 세포가 하나인데 이 세포가 하나인데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세포 분열을 계속해요. 여기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를 늘리는데 나왔죠. 세포 분열을 할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원래는 세포가 한 개였어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니까 그 다음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란의 원래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2개, 1개, 2개 이렇게 2개가 돼요. 근데 또 세포 분열을 또 해요. 근데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크기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그냥 계속 쪼개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정란의 크기는 원래하고 똑같지만 수정란의 크기는 원래하고 똑같아요. 똑같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크기는 원래 세포의 크기는 이만했죠. 1개가 또 1개가 이제 요만했죠. 1개가 작아졌죠. 원래 크기의 반으로 이제 또 작아졌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이유. 자라지 않고 세포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물음 한번 해봅시다. 물음. 아버지의 체세포 46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에서 에서 염색체 숫자 세는 것 46개인데 우리가 이제 상동 염색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2에는 4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엄마도 사람이니까 46개, 2에는 46 이렇게 됩니다. 감수 분열하면 원래 아빠가 46개니까 그 정자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반, 2분의 1인 46개의 2분의 1, 즉 23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N은 23 이렇게 되고 여기도 23개인데 N은 2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만나죠. 만나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자
n은 23, n은 23. 얘가 만나니까 상동염색체끼리 다시 찢어졌던 상동염색체가 다시 만나서 2n은 46. 이렇게 염색체 숫자가 46개로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수정란이 난할을 합니다. 난할이 뭐냐면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난할을 계속 하다가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자궁에 착상을 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임신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착상한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이렇게 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난할을 거친 배아는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힌다.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것을 우리는 착상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상되는 이 파묻힌 걸 가지고 우리는 임신이라고 합니다. 임신했다. 자궁에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여러 기관을 형성하며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다.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는 일반적으로 수정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 과정을 거쳐 모체 밖으로 나온다. 자, 여기 배아가 뭐냐면 수정란이 난할을 시작한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세포 덩어리 상태를 배아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왔는데 사람의 초기 발생 과정 중요한 그림입니다. 별 5개. 자, 먼저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됩니다. 배출. 이거 배란됐다고 배란일 이런 말 따지죠. 배출돼요. 배란된 거예요. 난자가 이렇게 배출이 되면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수란관에서 난자하고 정자하고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수정이 일어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 합니다.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수란관을 타고 계속 이동합니다. 세포 분열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포가 2개죠. 2개.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됐죠. 세포 분열은 계속 일어나지만 이렇게 갈 때 세포 분열은 일어나고 세포는 자라지 않아 세포 수는 많아지고 세포 크기는 작아진다.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점점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난할 중인 배아가 포배 단계에 이르면 이제 안에 축구공처럼 안에 이렇게 비게 되는데 그때 자궁 외벽에 파묻힙니다. 이거를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그래서 나날 중인 배아가 포배 단계에서 자궁 외벽에 파묻히면 착상됐다고 하고, 이 착상됐을 때 우리는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신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착상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물론 수정이 안 돼서, 여기에서 수정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정이 됐지만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분열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자궁 외벽에 파묻혀서 이제 임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요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해보기 1번 보면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발생하기의 과정,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위에 그림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사람의 발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